예, 안녕하십니까. 한국경제TV 강준혁입니다. 요즘 이제 오늘 우리 시장도 좀 모양이 안 좋고, 최근 들어서 미국의 고용지표가 그다지 긍정적으로 나오지 않는 모습 보이고 있죠. 일단은 공급 부족이라든지,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서프라이 체인 자체가 조금 글로벌로는 문제가 좀 생겨서 공급 부족이 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 관련된 회사들, GM이라든지 포드라든지 관련된 회사들도 최근에 공장에서의 가동 중단 얘기들이 조금 나오고 있죠. 이러한 부분은 자동차용 반도체가 부족해서 그렇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글로벌 서프라이 체인 공급망이라고 했던 부분은 사실 이제 자동차용 반도체 중에서 한 9% 정도가 말레이에서 생산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델타 변이라든지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지금 동남아 국가들이 일부 공장이라든지 하는 부분은 셧다운이 좀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이런 데서 오는 공급 부족 부분이 나타나고 있고, 공급 부족이 나타나면 일반적으로는 가격이 인상이 됩니다. 아시다시피 요즘 이제 인플레이션율도 굉장히 좀 높아져 있는 상태에서 미국의 고용이 좀 안 좋다 보니까 이러면은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갈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들도 일단 많이 나오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까 합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화면은 제가 그냥 여러분들 가장 많이 사용을 하시고 계시는 어딜까요? 구글에서 스태그플레이션을 한번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스태그네이션, 경기 침체,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가격이 오르는 거, 이거의 합성어다. 그래서 거시경제학에서 고물가 상승과 고물가 상승, 지금이죠, 인플레이션, 그 다음에 실제 경기 후퇴가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를 말한다, 이런 얘기인데, 사실 이거는 조금 심각합니다. 왜 심각하냐 하면 케인즈 경제학이라든지 이런 데서 보면은 항상 어떠냐 하면은 물가가 이렇게 높아지잖아요. 물가가 높아지면은 금리를 낮추면은 물가가 떨어지면서 고용이 살아나는 그러한 현상이 일단 일어날 가능성이 높죠. 그렇죠? 두 번째로 금리를 높이게 되면 기업의 실적이 조금 안 좋아지면서 고용이 조금 불안해지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완전히 역의관계로 보통 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스태그플레이션의 문제 자체는 물가도 높고 경기도 후퇴되고 막 이런 식으로 가버리니까 사실 여기에 대한 해법이 사실 좀 나타내기가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케인즈 경제학파의 이론 자체가 이 이후로는 신자유주의 경제로 좀 변환이 되는 그런 모습이 많이 보였어요. 신자유주의 경제에서는 고용 문제 자체는 일반적으로 금리를 낮춘다든지 아니면은 뭐 정부가 뭐 재정 부양 정책을 편다든지 하는 부분으로 고용이 좋아질 수는 없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놀고 먹고자 하는 욕망이 강하기 때문에 실업률 자체를 제로로 만들거나 제로에 근접하게 만들 수 없다. 뭐 이런 식의 논리를 보통 펴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고용이 좋아지지 않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줌으로 인해서 일부 국가에서는 이제 신자유주의 쪽으로 일단 갔었죠. 저는 사실 그런데 저는 경제학자는 아닙니다만은 여러 경제학 내용들을 보다 보면 이때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 오게 된 가장 주된 이유는 저는 사실은 두 가지 요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브레튼 우즈 체제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베트남 전쟁 때문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브레튼 우즈 체제를 먼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원래 이제 그 2차 세계 대전이 끝나기 전에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금태환을 많이 했었죠. 그러니까 뭐 달러를 가져가면은 중앙은행에서 달러를 금으로 바꿔준다든지, 파운드를 가져가서 영란은행에 가져가면 이게 일정 비율로 일단은 파운드를 뭐 금으로 바꿔준다든지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문제가 하나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2차 세계대전이 터지면서 영국부터 시작을 해서 전 유럽이 초토화가 되면서 생산시설 자체가 한 개도 없어진 거예요. 생산시설이 없어지다 보니까 수출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는
미국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미국이 수출을 하면은 상품을 주게 되고, 상품을 주면은 그 나라 통화를 받게 되잖아요. 근데 그 나라 통화를 받는 것은 금태환에서는 그 나라 중앙은행에다가 요청을 하면 금을 받는 거하고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게 되죠. 문제는 뭐냐 하면 유럽은 수출을 할 수가 없다는 게 문제였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유럽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경제 기반 자체가 완전히 무너지니까 뭘 수출할 수가 있는 산업 기반이 없잖아요. 계속해서 수입을 하게 되고, 계속해서 수입을 한다는 것은 파운드가 미국으로 들어간다, 프랑이 미국으로 들어간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나라에 있는 금들이 싹 다 어디로 들어간다? 미국으로 들어간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금태환에서는.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는 수입을 하고 싶어도 파운드를 더 찍어낼 수가 없잖아요. 금이 없으니까, 금태환에서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뭘 했냐 하면은 일단은 달러화를 기축통화로 해서 달러를 일정 비율로 미국 중앙은행에서 금으로 바꿔주고, 대부분 나라들은 달러의 고정환율로 보통은 움직이게 되는 경향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생겼냐 하면은 베트남 전쟁도 생겼고요. 그리고 이제 케네디 대통령의 뒤를 존슨 대통령이 모든 미국 국민들을 중산층으로 만들겠다 이러면서 대규모 인프라도 이제 펴고 이런 부양 정책을 막 폈어요. 돈을 엄청 푼 거죠. 그러면은 미국이 가지고 있는 금보다 돈을 더 많이 푼 게 되니까 미국도 사실은 금태환을 하기가 사실 힘들어지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일단은 대부분 통화들이 미국 통화에 이게 고정되어 있던 고정 환율 자체가 이제 부러지는 모습이 일단은 보였습니다. 자, 이러면서 이제 시장 안에서 나타나게 된 현상 자체가 저는 스태그플레이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미국이 돈을 굉장히 많이 풀어서 인프라라든지 하는 부분에 투자를 했습니다만은 어디다가 많이 투자가 된 거죠? 전쟁에 많이 투자가 된 거죠. 전쟁에 투자를 했다는 것은 고용이 증가를 할 수도 있죠. 미국이 계속해서 파병을 해야 되니까. 갔다 오면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은 일하기가 굉장히 좀 많이 힘들겠죠. 두 번째로 재화 자체가 대부분 무기라든지 하는 부분에 많이 투입이 되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공산품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이 생산이 되는 게 아니라 전쟁 무기에 많이 이제 투입이 되는 그런 모습이 일단 나타나게 되죠. 그러면은 당연히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물건을 많이 파는 것도 전쟁에 관련된 무기들을 많이 파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생산 활동하고는 조금 다른 형태가 일단 보여지는 그러한 부분이 나타나면서 돈은 많이 풀었으니까 전쟁 때문에 일단 돈은 많이 풀었고, 고용 부분은 앞서서 얘기를 했는 것처럼 전쟁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집중이 되다 보니까 고용 부분도 굉장히 좋아지긴 조금 힘든 이러한 침체로 가는 부분이 아니었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하고는 조금 다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지금은 저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해서 크게 걱정하지는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부분 투자를 하는 부분은 전쟁을 해서 없어지는 부분에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4차 산업혁명에 기인을 한 전기차라든지 아니면 스마트 로드라든지 스마트 팩토리 아니면 스마트 홈 같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사람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일단 투자를 하는 부분이 되죠. 그리고 공급망 부족 부분도 사실은 이거는 설비 투자를 늘리게 되는 그러한 효과 자체를 일단은 저는 가지고 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지금 남방 소위 말해서 이제 베트남이라든지 말레이시아라든지 필리핀이라든지 대부분 이제 전 세계의 생산 기지가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 이쪽이 최근 들어서 보니까 코로나 확산 비율 자체가 1.01 정도 되는 걸로 지금 보입니다. 원래 이제 코로나 확산 비율 자체는 1 밑으로 떨어지면은 이제 괜찮다. 1 위로 올라가면 좀 안 좋다. 이렇게 되죠. 우리나라가 이제 0.98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럼 코로나가 어느 정도 일단 멈출 가능성도 높고요. 그리고 알게 모르게 베트남에서 백신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3상 들어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차피 이 부분이 종식이 되면은 일단은 글로벌 공급망 자체도 저는 정상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문제가 되는 거는 미국 고용이 문제가 되는 건데요. 이건 그냥 사실 조금 제 내피셜 부분도 좀 포함이 되어 있어요. 미국은 실업급여를 한 1,400불씩 이렇게 실업급여를 이제 줬었는데,
이 1,400불이라고 하는 부분은 일반적인 하층민, 미국 하층 노동자들이 노동을 해서 버는 돈보다 더 많은 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노동을 하지 않고 그냥 돈만 받아도 된다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이 끝이 나는 게 9월달이 끝이 난다라고 얘기를 하긴 했었거든요. 9월달이 끝이 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코로나가 다시금 창궐을 하면 사람들이 취업을 하려고 그럴까요? 취업을 하려고 그러지 않을까요? 취업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부분, 혹시 더 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뭐 이런 부분이 작용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문제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일을 하려고 할 때 고용이 늘지 않을 것인지를 우리가 보려고 할 때는 중요한 지표 자체는 저는 기업에서 얼마나 사람들을 구하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기업에서 지금 구직자를 찾는 부분은 숫자 자체가 지금 굉장히 급증하고 있거든요. 다시 얘기를 하면 노동자들이 일을 하려고 하면은 고용 자체는 충분히 증가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물론 지금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은 9월 고용 지표가 한번 나와 봐야 답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고용 지표는 10월 달에 나옵니다. 10월 달에 고용 지표 나오는 걸 보면 11월 달에 이제 테이퍼링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아마 결정이 나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지금하고 그때하고는 그냥 표면상으로 봤을 때는 정부가 부양책도 많이 펴고 뭐 돈도 많이 풀고 하는 그런 모습이 일단 보였고, 그 부분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 생겼고 실직자 수 자체도 좀 많았기 때문에 스태그플레이션이다 라고 하는 표면적인 부분은 조금 비슷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완전히 다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지금 만약에 미국의 경기에 대한 둔화에 대한 우려로, 미국이 사실 경기 둔화된다라고 하더라도 경제 성장률이 나쁘지 않거든요. 옛날보다 기저효과라든지 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만은,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미국 시장이 됐든 우리 시장이 조정을 받는다면 또 다른 기회가 충분히 와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부분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현금이라든지 주식에 대해서 가는 종목들을 굳이 팔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부러지는 종목은 다음에 시장이 올라올 때 어떤 종목이 올라올지 또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 자체만 잘 핸들링을 해 주신다면 시장에 대해서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상이 좀 많이 바뀌고 있어요. 옛날에 그랬다고 이번에도 반드시 그럴 것이다 라고 하고 생각을 하는 것은 굉장히 좀 슬픈 얘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좀 옛날하고 지금하고 제가 봤을 때는 좀 많이 다르니까 스태그플레이션의 공포에 빠지지 마시고, 시장이 빠졌다가 다음에 오를 때 어떤 종목에 조금 더 주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은 그들 종목을 모아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초점 맞추시고 잘 좀 대응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해서 굉장히 좀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오늘 간단하게 제 머릿속에 들어있는 생각 그냥 풀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화이팅 하시고요. 여러분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는 항상 제게 힘이 됩니다. 방송 종료하겠습니다.